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41일째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는 민간인 시신이 수백 구 발견되고 또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를 모시고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대사 지나시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시는 심경은 어떠십니까? 네, 좀 참담합니다. 예. 그 양국 국민이 사실 그 서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옛날 전설도 있지만은 예. 그 동안에 이 양국 간의 뭐 교류라든가 이게 굉장히 밀접했는데 이런 안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전쟁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양국 간의 이런 비극적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예. 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 정세,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이 올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군은 아마 키이우를 빨리 점령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세를 강화했던 것 같은데 그 부근에 있는 이제 부차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 민간인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네. 거기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학살이나 전쟁 범죄가 있었던 거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언론에 잘 나와 있던 게 부차 상황에서 보시듯이 뭐 한 300여 명이 그렇게 민간인 학살된 것들이 이제 보도되는데 예. 뭐 한마디로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지금 마리우폴이 포위가 돼 있다든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지금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예. 돼서 이런 이제 민간인 피해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유엔 기구를 통해서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 4,500명이 지금 뭐 사망했다 민간인이. 예.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측 그 보도에 의하면 마리우폴이 이제 더 봐야 하는데 한 5천 명 이상이 뭐 살상될 것 같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좀 더 그 이런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 대통령을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전범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를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든가 네.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실효성은 좀 낮고요.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이제 가하는 측면하고 상황이 이제 바뀌면 뭐 처벌 가능성도 좀 남겨두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전쟁 범죄에 따르는 이제 개인 소추,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국제 형사재판소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 로마 협정을 통해서요. 근데 이제 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냐 하면은 일단은 이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한 당사국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가 예. 2014년에 그 얄타 침공이 있은 다음에 병합이 있은 다음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가능은 하는데 러시아는 2016년에 이제 그걸 탈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거고 두 번째 방식은 그러면 이제 미가입 그 국이라도 그 유엔 안보리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하면 그 이런 전쟁 범죄의 개인에 대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이다 보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결국은 뭐 요즘 뭐 특별 재판소를 또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쟁이 끝나 봐야 그 결과에 두고서 이제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압박 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 추가 제재하겠다. 러시아가 네. 이렇게 잔혹한 네. 범죄를 저지른다면 네. 하면서 뭐 조사도 더 하겠다 네.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네. 지금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네. 어떤 연합한 제재 말고 또 강력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뭐 조금 강력한 거라면 이제 에너지 부분이란데요. 석유 원유를 이제 전면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문제가 예. 나올 텐데 그 문제는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정도, 예. 그리고 이제 크레물린 관련되는 인사들의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틴이 따님이 두 분이 있거든요. 예. 그 루드밀라하고 마리아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 외교관들 추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약간 좀 상징적인 그런 조치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의 석탄이나 석유,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진다면 서방 국가들 맞습니다. 간의 이해관계는 좀 다르겠군요. 많이 얻어 쓰거나 수입해 쓰는 맞습니다.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도 네,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연합이 제일 고민이 큰데요. 가스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노르드 스팀이라는 관을 통해서 전체의 한 40%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장 끊을 수가 없으니 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뭐 제한은 금년 내에 3분의 1을 좀 줄이자. 뭐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 가스나 미 측에서 이제 대체 에너지원을 이제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제재가 결국은 부과되는 거는 어떤 이제 국내적인 이제 러시아 내 정치적인 그런 불안을 좀 제공을 하고 또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정도. 뭐 이걸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이 뭐 철수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동안의 전황들이 들어오는 걸 종합해 보면 키우 수도 있는 키우 쪽 북쪽으로 가다가 그쪽에서 슬그머니 발을 좀 빼고 동쪽으로 와서 이제 그렇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치면서 그냥 그쪽을 먹고 끝나는 걸로 가려고 그러나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재정비하는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 당초에는 뭐 한 수일 내에 키예프 함락을 목표로 해서 이제 진군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아온 우크라이나 군 쪽에서 너무 저항을 잘해서 이게 이제 원래 목표를 달성 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돈바스 지역이 그 석탄이나 철강이 나는 아주 굉장히 또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이 지금 반군에 의해서 3분의 1 정도만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 3분의 2를 이 기회에 다 장악을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남부 쪽하고 마리우폴 이쪽하고 이제 연결을 할지 어떤 공세로 더 나갈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측도 이걸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평화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귀를 곤두세우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소식을 이런 잘 안 됩니다. 근데 돈바스 지역에 물론 비승인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친러 그다음에 사실 러시아인들도 많이 포함됐을 거고 국가들이 세워져서 자기들만의 러시아에 가까운 나라를 원한다면 차라리 죽어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러시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채의 땅을 어디다가 양보한다든지 그걸 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 매국적인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뭐 지난 3월 말에도 만났고 이런 평화협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지금 쟁점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나토에 가입 우크라이나가 하지 않는 대신에 중립으로 가지만 중립을 위한 안전 보장을 제3국이 해줘야겠다 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중립 안전 보장을 누가 해주느냐? 그랬을 때 대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뭐 이런 불란서, 영국 플러스 또 나토에 들어있는 국가들 한 6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카나다, 이태리, 뭐 터키 등등. 근데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러시아가 만일 이런 사태를 또 다시 한번 발생시킬 경우에 나토의 그런 안전보장을 주는, 사실상에 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좀 군사적으로 이렇게까지 그 커미트먼트를 줘야 하느냐 하는 이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돈바스 지역 일부 떼주고 얄타는 이미 뭐 역사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렌스키 대통령 쪽에서 내놓은 게 얄타의 경우는 15년 정도 협의하는 기간을 갖자 뭐 이런 식으로만 내놨고, 돈바스 지역은 아예 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한 게 드리는 바에 이태리 총리한테 얘기가 아직 그 휴전을 평화 협상을 할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좀 아직 그 이런 평화적인 협상을 잘 성숙돼서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돈네츠크나 루안스크나 그쪽 돈바스 지역에 있는 어떤 러시아에 가까운 네. 비승인 국가들을 확실하게 영토를 장악하고 네. 그 앞에서 확실하게 국경선을 딱 긋고 러시아가 그만하겠다라고 종전선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뭐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정했다고 이제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예. 이 지금같이 이런 큰 판을 벌여놨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보다 더한 거를 지금 생각하지 않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토 문제 플러스 예.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이제 나토 가입 시오는 안보 위협을 없애겠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은 아예 이 기회에 우크라이나 측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절멸시키겠다. 그냥 군사적인 목표를 하든지 어떤 또 회랑을 만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노백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